강아지에게 슬개골 탈구증은요, 굉장히 흔한 퇴행성 관절 질환 중 하나입니다. 소형견의 대부분은요, 유전적인 소인을 이미 가지고 있는 질환인데요. 어떤 아이들은 이 슬개골 탈구가 계속 진행하여 수술을 해야만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서 수술 없이 평온하게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럼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었던, 무심코 여러분이 행동했던 강아지 무릎의 건강을 망치는 그런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종종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강아지 슬개골 탈구 질환을 더 진행시킬 수도 있는 안 좋은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신발을 신기기. 슬개골은요, 허벅지 근육의 힘을요, 무릎 아래로 전달하는 지렛대 받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정중앙에 위치해서 힘을 전달해야 효율적으로 힘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평소 걸음걸이가 틀어져서 걷게 된다면요, 무릎의 축이 틀어지게 되고요. 무릎의 축이 틀어지게 되면요, 무릎의 중앙에 위치한 이 슬개골 역시 같이 틀어져서 슬개골 탈구증이 당연히 더 심해지게 됩니다. 강아지가 신발을 신게 되면요, 디딤이 어색해지고 그로 인해 걸음이 어색해지며 발목에 의한 정교한 컨트롤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걸음걸이 자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무릎의 축이 같이 틀어지며 슬개골 탈구는요, 당연히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이 파일이나 둥글게 튀어나온 바닥면을 가진 이상하게 생긴 신발을 신고 걷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껏 먹이기. 먹는 낚시라도 있어야지, 혹은 뭐 쳐다보는 게 불쌍해서 뭐 너무 조금 먹는 것 같아서, 제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비만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변명인데요. 슬개골 탈구증의 진행에서 유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팩터가 체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껏 먹여서 체중이 단 100g 정도나 늘어나게 되면은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요, 한쪽 무릎이 받는 하중은 약 20-30g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걷거나 뛰게 되면요, 한쪽 무릎이 순간적으로 받는 하중은 100g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하루 1000걸음만 걸어도요, 한쪽 무릎에 100kg의 하중이 추가로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1년이면은요, 무려 36톤의 하중이 한쪽 무릎에 더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은가요? 제 경험상 슬개골 탈구 2기 진단을 받고도 수술 없이 평온하게 살았던 강아지들은요, 마른 체형의 강아지들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마음껏 운동장에서 놀게 하기. 실내에서든 야외에서든 흥분한 강아지는요, 과격하게 놀게 됩니다. 평소보다 점프도 많이 하고요, 질주하여 달리기도 하고요, 갑작스럽게 방향 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무릎의 손상이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는 축구선수조차도요, 급하게 뛰다가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될 정도로 갑작스런 띵뛰기나 방향의 전환 혹은 점프 같은 것들은요, 무릎에 굉장히 안 좋은 힘을 미치는 행동입니다. 슬개골 탈구의 소인이 있는 강아지라면은요, 절대로 피해야만 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슬개골 탈구가 있는 강아지들은요, 애견 운동장 등을 방문을 자제하시고요, 평소에도 흥분을 한다면은요, 간식을 이용하거나 그만! 안 돼! 멈춰 같은 기본 명령어 등을 습득시켜서 흥분을 좀 가라앉은 후에 걷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발톱 잘 안 잘라주기. 강아지 발톱을 깎다가 혹시라도 실수로 좀 깊게 깎아서 티가 나게 되면은요, 그 이후로 강아지 발톱을 잘 안 깎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에 따라서는요, 발톱 깎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집에서는 도저히 깎을 수 없는 이런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 발톱이 길어지면은요, 강아지의 발바닥 패드가 땅에 깊게 밀착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무릎에 더 무리하게 힘을 주며 걷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릎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아지의 발톱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면요, 조금이라도 강아지 발톱을 깎아주는 것이 슬개골 탈구를 예방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발톱을 짧게 깎아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두 발로 서게 하기. 여러분이 외출했다 집에 들어올 때나 무언가를 조르기 위해서 두 발로 이렇게 강아지 깽깽 서잖아요. 이런 행위는요, 강아지의 다리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는 습관입니다. 강아지가 서 있는 행동을 자주 한다면은요, 교육을 통해서 두 발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일어서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간식을 달래거나 조른다면은요, 무시하시고요, 그래서 두 발로 안 서고 네 다리로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 요구를 들어주는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처음 집에 들어올 때마다 강아지가 지나치게 흥분하여 안아달라 이런 보챈다면은요, 투명 강아지 놀이를 합니다. 처음 집에 와서 20분간은 강아지가 없는 듯이 완전히 무시하고 흥분이 없어질 때까지 인사도 아는 척도 아무것도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이런 것입니다. 나 강아지 없어, 이런 의미죠. 20분 정도 지나면 강아지가 흥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고요, 흥분이 가라앉아 두 발로 서지 않으면 그때 가서 안아주고 만져주고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로 점프시키기. 역시 강아지의 무릎에 치명적인 행동 중 하나입니다. 먹이를 들고 일부러 점프를 유도하거나 이리 올라와봐 뭐 이런 식으로 침대나 소파 위로 뛰어 올라오게 유도하는 모든 행위는요 절대 금지하셔야 합니다. 강아지가 점프를 해서 오르내리는 곳에는요 모두 강아지 경사로나 계단 등을 설치해 주셔야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공놀이와 같은 격한 운동 시키는 거. 특히 흥분을 잘하고요 공놀이를 미친 듯이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공을 던지면요 미친 듯이 쫓아가는 사냥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공의 바운드를 쫓다가 미끄러지거나 방향을 전환하다가 무릎에 인대가 손상되거나 슬개골이 뒤틀려 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실내에서 하는 공놀이는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데요. 우리나라 실내 마룻바닥 환경은요 너무 미끄러워서 공놀이를 하면요 강아지가 더 쉽게 미끄러지고 그 과정에서 무릎에 손상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공놀이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던가 해주시더라도 넓은 야외에서 조금 얌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요 계단이나 혹은 경사진 곳을 걷게 하기. 강아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요 무리를 지어서 넓은 초원을 걷거나 달리면서 사냥물을 몰아서 사냥하던 이런 동물입니다. 당연히 모든 근육과 인대 그리고 뼈의 구조들이 평지를 걷거나 뛰게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지를 걷거나 뛸 때는요 최대의 효율을 보이도록 슬개골이 우리 사람보다 또 약간 더 위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강아지는요 경사진 곳을 오르게 되면은요 심하게 무릎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산책을 산이나 혹은 언덕 위주로 다니던가 혹은 집에 계단이 있다면은요 아마 강아지의 무릎은 절대 성치 못할 것입니다. 계단은요 못 다니게 막아버리시고 산책은 주로 평지로만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미끄러운 마루 환경에서만 생활하기. 혹시라도 강아지가 현재 슬개골 탈구 2기 이상을 진단받았다면요 마루에 카펫을 깔거나 놀이용 매트를 깔거나 혹은 강아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강화마루로 교체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소형견의 슬개골 질환을 심하게 하는 제1 환경적인 요인은요 한국 특유의 마루라는 환경입니다. 강아지에게는요 사실 굉장히 미끄러운 탄력도 없는 딱딱한 공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요 아마 빙판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것과 동일할 겁니다. 당연히 항시 미끄러지게 않기 위해서 관절에 단단히 힘을 주고 걸어야 하기 때문에 각종 관절 질환을 촉발시켜줍니다. 여기에 발바닥 털을 방치하다든가 발톱마저 안 깎아주신다면은요 정말 관절 질환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환상의 콜라보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하네스를 당기면서 산책하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관절 질환을 촉발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하네스라는 것은요 줄을 당기면서 걸을 수 있게 디자인된 이런 물건으로요 원래가 수레 같은 것을 끌기 위해서 개발된 물건입니다. 줄을 힘으로 당기면서 걷는 의미는요 당연히 산과 같은 경사를 오르는 것과 동일한 로드를 무릎에 전달하게 됩니다. 당연히 무릎은 더 무리가 가게 되고요 틀어지기 쉽게 됩니다. 절대 강아지가 이 줄을 끌고 갈 수 있게 당겨가며 산책을 하지 마시고요 앞꼬리 하네스 같이 고리가 앞쪽에 달려서 힘을 써서 줄을 끌 수 없는 이런 구조의 산책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강아지의 무릎을 망치는 이런 행동을 많이 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오늘은요 여러분이 무심코 강아지의 무릎에 무리가 가게 하는 행동들 10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